봅시다. 먼저 첫 번째, 이 유리함수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유리식의 계산, 그리고 진짜 유리함수. 물론 당연히 그래프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마스터하는 것을 이번 단원의 목표로 잡는 겁니다. 알겠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무리함수를 배울 거고, 이제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함수 파트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봅시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유리식에 대한 계산을 잠깐 볼 건데, 유리식의 계산에서 먼저 유리식은 마찬가지 유리수처럼 유리수도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뉘죠. 이것처럼 마찬가지 유리식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어지는데 다항식과 분수식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다항식에 대한 계산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정도까지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가 보다 이제 좀 마무리됐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것은 이제 이 분수식인 거죠. 그렇다면 이 분수식의 계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유형을 먼저 잠깐 살펴보시면, 첫 번째, 분수식에서는 이런 계산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 약분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쭉 한번 배열 한번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AC분의 뭐 AB가 있어. 그럼 약분을 해서 C분의 B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플러스 X분의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 식을 정리를 해야 될 일이 생긴다면,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지금처럼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이해되니? 얘가 X제곱 X제곱 이렇게 약분되는 게 아닌 거니까. 따라서 뭘 해주셔야 됩니까? 인수분해 맞니? 그럼 약분하고 나면 뭐가 남게 돼? X분의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약분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 있는 거고. 또는 어떤 것이 있겠어? 통분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다항식에 대해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계산을 하라고 나와 있어. 그렇다면 뭘 해줘야 돼? AB분의 뭐 A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쵸? 맞습니까? 맞아? 왜? 이해되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뭐 그래요. X제곱 플러스 X분의 뭐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통분을 해야 돼. 그렇다면 얘는 X 플러스 1분의 1인 거고, 얘는 X 플러스 1이니까 공통분모를 뭘로 만들어야 돼? X 플러스 1로 만들어야 되겠지. 맞니? 그렇다면 공통분모를 이걸로 만들어야 됐으니까 X 플러스 1에는 X가 더 추가가 됐죠? 이렇게.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다시 전체적으로 통분해 주시면 X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다시 약분까지 해주시면 뭐만 남게 돼? X분의 1만 남게 되는 거다. 괜찮니? 우선 얘는 이런 식으로 통분이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분수를 이제부터는 좀 만들 필요가 있어. 대분수. 왜냐면 통분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X제곱 플러스 3X 분의 1에 더하기 뭐 X 플러스 3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있어. 그렇다면 얘네들을 다시 통분하려고 한다면 좀 복잡해 보이지 않아? 그치? 왜냐면 그 이유는 뭐야? 분자가 더 복잡해지니까 곱해질 때 힘들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뭐 잠깐만, 여기를 이렇게 바꿔보자. 얘를 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보자. 아까 같은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이건 다른 얘야. 이거였다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뭐야 이거 별거 아니네, 얘 위로 올리고 얘 위로 올리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두 개 곱한 것뿐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식을 계산한다면 만만치 않지. 왜? X 플러스 X 플러스 하면 다시 얘네들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 이쪽 곱할 때 복잡해진다고. 이해되니?
그 이유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에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비교해 봤었을 때 지금처럼 분자의 차수가 더 크거나 같을 때는 대분수로 만들 필요가 있어. 근데 대분수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지? 한번 생각해 봐봐. 봐봐. 2분의 7 이거 어떻게 대분수로 만들었니? 3과 2분의 1이잖아. 그치? 3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7 안에 2가 몇 번 들어가는지 본 거죠. 그렇다면 얘는 3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괜찮을까요? 따라서 대분수는 몫을 적어주고 플러스 분모는 그대로 두면서 나머지를 적어주는구나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x 플러스 3분의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물어봤어.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3으로 나눠봐야 돼. 이해되니? 그렇다면 x가 필요했겠지? x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에 빼야 되겠지? 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빼겠지? 7. 그렇다면 몫은 뭐가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2 플러스 분모는 x 플러스 3 그대로고 나머지는 7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좀 이따 필기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최대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또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한번 보자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7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또 한번 해보는 거야. 2x 마이너스 7을 x 플러스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지? 그렇다면 얼마 필요해? 2가 필요해. 그럼 2x 플러스 6인 것이고 얼마야? 마이너스 13. 그렇다면 얘는 2 플러스의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13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해되니?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1차분의 1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빠른 계산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2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구나. 최고차 계수비. 플러스에 분모는 그대로 두시고 분자는 나머지라 그랬었지? 1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뭘 구해야 되는 거야? 나머지 정리를 활용해 달라는 거야. 나머지 정리가 뭐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넣어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얼마야? x 플러스 3.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니? 마이너스 3을 여기다 넣어달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되면 직접적인 세로셈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분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니? 지금 이런 방법들 다 잘 하나씩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번엔 부분분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봅시다. 부분분수는 워낙에 중요한 공식이라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죠. a 곱하기 b분의 1은 b 마이너스 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결국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통분하시게 되면 a b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기 때문에 b 마이너스 a로 나눠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다 써먹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많이 써먹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봐봐. x의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2 x 플러스 3분의 1 지금 이것을 계산하라고 한다고 생각해 봐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x에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분의로 통분을 해야 되는 거잖아. 장난 아니라고. 그럼 이때 떠오르는 생각이 야 부분분수를 한번 써볼까? 그렇다면 얘가 a 역할 얘가 b 역할이 됐을 테니까 b-a가 얼마니? b-a 얼마니? 1이죠 1. 그럼 1분의 1에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에 얘가 a 역할 얘가 b 역할이야. b에서 a 빼면 얼마야? 1이죠 1.
x 플러스 1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에 얘는 a 역할 b 역할이야. b 마이너스 a 얼마야? 1이죠. 1. 그렇다면 얘도 이렇게 바뀌겠지. 하고 나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소거돼서 사라지니까 결국에 뭐만 남게 돼?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만 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시 우린 얘를 위로 올려서 그냥 단순 통분 계산이죠. 통분 계산하셔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부분분수 공식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죠. 다섯 번째 또 우리가 알면 좋은 것들. 번분수식이 있네. 번분수식.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분의 B가 있는데 여기에 C가 겹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 위치에 간단한 다항식이나 정수가 아니라 분수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자 분모에 똑같이. 지금 이놈이 좀 이상한 새끼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곱하기 A가 필요해. 그래서 곱하기 A를 함으로써 식을 만드는 거죠. 어떻게? B분의 CA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해되니? 또는 이런 경우는 어떨까? A분의 B분의 C인 거야. 그렇다면 이번에 B분의 C가 이상한 거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또다시 곱하기 B씩 곱해주시면 이 식은 다시 어떻게 바뀌어? A, B분의 C의 형태로 바꾸는 거죠. 이해되니? 또는 얘는 이런 경우는 어떨까? A분의 B 분의 C 분의 D인 거야. A분의 B도 이상하고 C분의 D도 이상하지. 맞아? 누구 때문이야? 분모는 A 때문에, 분자는 C 때문에. 그럼 A와 C를 동시에 없앨 수 있는 값을 고민해보자. A, C를 곱해보는 거야. 그럼 약분되면 어떻게 돼? BC분의. 약분되면 어떻게 돼? AD. 맞습니까? 맞니?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요 공식을 외워도 괜찮다. A분의 B분의 C분의 D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곱한 거, 안에 계신 분이 엄마지? 그래서 얘가 분모. 바깥쪽끼리 곱했을 때, 바깥쪽, 지금 너희 자식들 밖에 나와 있지? AD. 분자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시면, 이 공식은 암기했으면 좋겠다. A분의 B분의 C분의 D 형태가 있으면 BC분의 AD 정도는 암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시 또 어떤 성질들도 배우게 되시냐면 B에 대해서도 배우는데 뭐 예를 한번 직접 들어볼게. 이거는 얘 자체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 대 Y가 2대 3인 거예요. X 대 Y가 2대 3.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2분의 X와 3분의 Y는 같다라는 뜻인 거고, 또는 2Y는 3X란 뜻인 거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주어져 있으면 이 표현에서 우리는 X값은 2K이며 Y값은 3K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비례상수를 사용을 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2Y는 3X가 있더라도 얘를 보고서 이 비례식을 떠올리시고 X에 해당되는 전항이 바로 2잖아. X가 2K, Y가 후항이잖아. 후항에 해당되는 놈 3K.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꼭 연습 많이 해놔야 되는 내용이니까 필기하면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맞춰서 잠깐 봐봐. 여기에 맞춰서 이런 것도 한번 보자고. 7번째 가비엘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알아놓고 나면 편해. 한번 봐봐. 이런 얘기야. 봐야 돼. 여기 봐야 돼. 여기 봐봐. 만약에 A분의 B랑 C분의 D랑 2분의 F가 모두 똑같대. 얘가 모두 똑같다면 아까 6번과 유사하게 너 똑같냐? 얘도 아까 여기서도 너 똑같냐? 그럼 내가 너를 K라고 잡아볼게 해서 X는 2K, Y는 3K라고 잡았던 것처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너랑 똑같냐? 너 모두 똑같냐? 그럼 얘를 슬쩍 K라고 잡아보자고. 그렇다면 B는 뭐가 되는 거야? AK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C분의 D는 뭐가 되는 거야? K가 됐을 테니까 D는 CK라고 얘기할 수 있죠. F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EK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다면 좌변을 싹 다 더하시면 이 식은 어떻게 돼? B 더하기 D 더하기 F는 A 더하기 C 더하기 2에 K가 묶여지게 되는 거지. 맞니? 따라서 K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에이스 분의 부드프가 되는 거죠. 맞니? 근데 K가 뭐였는데? K가 이 새끼들이었잖아. 맞니? 따라서 너희들은 너도 K냐? 나도 K인데 분모를 더한 것 분의 분자를 더한 것과 같은 값을 갖는다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신기한 성질을 하나를 우리가 찾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새끼는 0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왜냐면 0으로 나눈 거 아니야 우리가 얘네들. 그치? 0이 아니라면 다 더한 값과 똑같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니? A분의 B, C분의 D, 2분의 F 같다면 다음 같은 성질에서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란 뜻이야. 이해할 수 있겠니? 다시 한 번만 해볼게. 봐봐. 다시 한 번만 해볼게. 봐봐.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적어볼 텐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한번 봐봐. A 더하기 C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F랑 봐봐. 여기까지만 되면 조금 쉴 거야. PA 더하기 QC 더하기 RE 분의 PB 더하기 QD 더하기 RF. 지금 뭐 한 거야? A하고 B는 똑같이 P를 곱했고 C하고 D는 Q를 곱했고 R을 곱한 거야. 이것분의 이것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얘랑 얘랑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왜? A분의 B는 뭐니? PA분의 PB랑도 똑같은 거지. 맞니? 어차피 B의 크기는 분자 부모의 같은 수를 곱하여도 그쵸? 이 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도 마찬가지. Q라는 값을 곱해도 괜찮지. 여기도 R이라는 값을 곱해도 괜찮지. 맞니? 얘네들이 모두 다 같을 거라고. 따라서 결국에는 얘네들도 값의 리에 의해서 다 더한 값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다. 물론 교과과정 바뀌지만 문제의 흔적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거고 또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기억은 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우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분수식 계산에서 필요한 성질들입니다. 알겠지? 지금 이것은 뭐 필기는 뭐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들 보시면서 프린트들의 대표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졸리거나 힘든 사람들은 좀 쉬십시오. 예, 우선 잠깐 좀 보죠. 우선 문제들 우리가 좀 다시 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근처까지만 먼저 가봅시다. 뭐 하고 싶습니까? 우선 식을 정리해 보시면 뭐 얘는 그렇다 치고 얘도 할 거 없고 근데 x세제곱 플러스 1을 보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고등학생이라면 이걸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는 거야?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런 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통분을 뭘로 해야 돼?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통분하시고 그렇다면 첫 번째 항에는 x 마이너스 1에다가 x 플러스 1이 추가됐을 것이며 두 번째 항에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을 거고 그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그대로 얘가 이렇게 붙겠죠.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괜찮을까요? 가볍게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걸 뭐 해달라는 거야? 각각을 다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해달라는 느낌 드십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해주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 약분을 하셔서, 다 인수분을 하셔서 약분해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직접 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얘는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을 때 항상 성립하는 걸 보고 싶은 거잖아? 다항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뭐야? 항등식인 거야. 따라서, 야, 너 통분해 봤냐? 그랬더니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우변이 통분됐을 것이고 a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에 b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 방법은 없고 싹 다 전개하셔서 비교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우선 항등식의 성질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7이 있는데 이놈이 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7이래.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식이 항등식이려면 a 값 얼마여야 돼? 0. b 값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괜찮아? 부탁드려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다. 얘도 마찬가지. 그냥 생으로 통분하려고 했더니 장난이 아닌 거야. 그 이유는 얘네들이 뭐니까? 가분수니까. 그래서 모두 대분수로 바꾸는 연습을 잠깐만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항서부터 바꿔보죠.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최고차 개수비 플러스에 분모는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최고차 개수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1이었을 것이고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죠? 1이 됐을 겁니다.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여기다 대입하시는 거죠. 다시 플러스에 두 번째 항은 뭐였을까요? 2 플러스에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1이 됐겠죠. 맞습니까? 다시 마이너스에 얘는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마찬가지 1이 됐을 거고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대입해 주시면 1이 됐을 거고 이해되십니까? 플러스에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해 주시면 봐봐. 아이고 여기 1이 아니죠? 미안한데 2죠. 식을 정리해 주시면 1 더하기 2 자연수 부분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얘네들 소거된다는 느낌 드시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얘네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쵸? 얘네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적절하게 묶어주시면 되는데 물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기는 한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편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결합법칙으로 이렇게 묶어줄 거야. 이해되니? 다시 봐봐. 왜냐면 x-1, x 플러스 1로 묶게 되시면 x-1, x 플러스 1로 묶여지지만 결국엔 2x가 되면서 분자에 문자가 남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하지만 지금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를 묶어주시게 되면 x-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면서 이 식이 조금 더 예쁘게 남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가능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묶어주고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묶을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묶을 때도 가능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분모의 차이가 일정하도록 분모 차이 얼마 차이나? 1 차이 나지? 여기도 1 차이 나지? 그렇게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좋은데요? 는 직접 풀어보면 알 거야. 직접 풀어보면 첫 번째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서로 섞어서 하자. 두 번째는 분모의 차이가 일정하도록 묶어주자.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섞어서 한 팀씩 만들고 그 다음에 분모의 차이가 일정하도록 만들자. 그 이유는 해보면 안다. 아시겠죠? 봅시다.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인 거죠. 부분 분수로 바꾸시는 겁니다. 근데 다만 x의 x 플러스 2분의 뭐야? 2인 거지.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뭐야? 분자가 1일 때만이야. 따라서 얘는 2 곱하기로 묶어내 주시고 이렇게. 괜찮아? 한번 해봅시다. 공식 어떻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그치? 맞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자. 얘는 2 곱하기에 얘 묶어내면 어떻게 돼? 얘가 A 역할, B 역할이니까 B 빼기 A가 얼마야? 2분의 1인 거죠. 맞니? 곱하기에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 되면서 약분되고 얘네만 남게 되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얘네들도 각자 똑같이 정리하신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연습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번분수 형태야. 번분수. 왕짜증이다. 왕짜증. 천천히 계산해 봅시다. 모양 이상한 애가 지금 누구 때문이니? 얘부터 모양 이상한 거지. 맞습니까? 곱하기 얼마부터 해볼까요? x부터 똑같이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겠죠? x-1분의 x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요만큼 계산해볼까요? 요만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1-에 x-1분의 x를 다시 나오겠죠? 맞습니까? 다시 동류항 정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x-1분의 x-1에 마이너스 x x-1분의 마이너스 1이 됐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요만큼을 묶어내시면 다시 뭐가 됐을까요? x-1분의 마이너스 1인데 거기에 분의 1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다시 요만큼만 정리해 주시면 얼마입니까? x-1 똑같이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괜찮아? 다시 이번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얘는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됐을 테니까 x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파란색 계산한 것까지가 x니까 이제 최종 마무리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x분의 1만 정리해 주시는 뭐 이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집중해서 천천히 하나씩 소거시켜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번엔 이런 경우도 한번 살펴봅시다. 봐봐. 지금은 어떤 경우냐면, 봐봐. 다항식이 주어지고 지금 이런 것을 물어본 거야. 알겠지? 지금 얼핏 보면은 우리가 근해 공식을 써서 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대입하고 싶지만, 봐봐. 얘들아, 봐야 돼! 요 놈을 보고서 익숙해지는 게 있어야 돼. 뭘 익숙해지시냐면, 3x제곱과 x제곱분의 3이, 그리고 2x와 마이너스 x분의 2가, 그리고 마이너스 1이. 식을 정리해보시면 얘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조금 더 변형해 주시면 이거 기억나? 이거 변형하면 어떻게 되니? x 마이너스 x분의 1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2가 됐던 거 맞니? 그리고 2에 x 마이너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1. 그렇다면 본 것처럼 x 마이너스 x분의 1은 어떻게 구합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전체적으로 x로 나누어 주시면 x 빼기 2 빼기 x분의 1이 얼마야? 0이 되면서, 따라서 x 빼기 x분의 1은 얼마다? 2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을까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다음처럼 주어져 있었을 때 해결 방법에 대한 그냥 아이디어 같은 거예요. 아이디어. 알겠죠? 먼저 얘를 보고 나서 BC분의 B 플러스 C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긴 하지만, 분모가 B가 여기에도 있으니까
굳이 통분을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도 생긴 거야. 따라서 다 펼쳐내 버립시다. 다 펼쳐내 버리자. 그렇다면 얘랑 얘랑은 이제 통분이 가능하죠? 얘랑도 통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얘네 셋을 다시 통분하려고 하지 말고 식을 간단히 정리하여라가 아니라 이 식의 값을 구하여라니까 여기까지 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어요.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그 다음 x, y, z가 다음처럼 주어질 때 어떻게 한다 그랬었지 이거 아까? 제가 얘를 k라고 잡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x 여기다 적을까요? x 플러스 y는 얼마야? 3k 맞습니까? 그 다음 y 플러스 z는 얼마야? 4k z 플러스 x는 얼마야? 5k 그 다음에 싹 다 더해주시면 x도 2개, y도 2개, z도 2개 있는 놈이 얼마? 12k가 됐을 것이며 약분하고 나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k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 조건에 x 플러스 y가 3k라고 했으니 z는 얼마? 3k 더하기 z가 6k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z 얼마? 3k. z가 3k니까 y는 몇 k? 1k. z가 3k니까 x는 얼마야? 2k. 이 조건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시계값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되실까요? 뭐 이러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미지수가 3개가 주어져 있고 조건식이 2개밖에 없으면 조건식이 부족한 거잖아. 그렇다면 얘네들끼리는 x, y, z의 개별의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그렇다면 대신에 x, y, z에 대한 관계식은 구할 수가 있어. 알겠어요? 한번 구해보도록 해봅시다. 도대체 어떤 관계식을 구할까? 뭐 해볼까? 그냥 본능 같은 거야. 뭐 하고 싶어? 봐봐. 더 해볼까? 그렇다면 4x-2y는 0이 되면서 4x는 2y. 결국에 y는 얼마다? 2x. 맞니? y가 2x니까 3x-2z는 0이 되는 거죠. 맞니? 맞아? z는 얼마? 2분의 3x. 그래서 z는 2분의 3x.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x만 남을 테니까 x는 최종적으로 다 약분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또는 봐봐. 여기에서 저 2분의 3x 분수식 너무 짜증나. 이런 느낌이 있거나 또는 부담이 된다면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 3x-2z는 0을 봤었을 때 얘는 3x는 2z란 얘기고 x 대 z는 2 대 3이란 얘기인 거잖아. 다시 3x는 2z라는 얘기는 x 대 z는 2 대 3이란 얘기인 거잖아. 이해되니? 따라서 x를 얼마? 2k. z는 얼마? 3k. 라고 잡으면 x가 2k였으니까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4k.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z는 2분의 3x야. 그치? 그럼 x를 내가 2k라고 가정해 본다면 약분하고 z는 3k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뭐 다양한 방법대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형 10번까지만 한번 좀 풀어봐 보시죠.